다음 이제 5장 가세요. 이제 4장은 짧게 보세요. 그래서 4장에서는 그냥 그 종류 한번 쭉 보시고요. 아까 칠판에 필기한 거 있죠. 그만큼 이해하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그다음 이제 5장 가세요. 이제 권리 등기. 이제 5장은 이제 자 권리 등기인데. 그럼 이제 자 보세요. 등기부에 등기하는 권리 뭐 있습니까? 쭉 나와야지. 뭐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쭉 나오겠죠. 근데 이제 뭔가 하면 여기는 우선 첫 번째 이제 요게 와요. 첫 번째가 이제 권리 등기에 자 권리 등기의 통치 그래요. 자 통치란 말은 총칙이에요. 다른 말로 뭔가 하면 권리 등기에 다 걸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권리 등기 통치. 그리고 여기는 통치를 다시 잘라요. 4개로. 4개 잘라서 첫 번째가 이제 권리의 이제 변경 등기 이렇게 경정도 마찬가지로 또 들어오고 권리의 변경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이제 등기 명의인 자 등기 명의인 표시 이제 변경 등기도 있고 경정 등기도 있다. 이렇게 그럼 세 번째가 이제 말소 등기. 또 하나가 이제 말소 회복 등기. 자, 칠판 보세요. 이 4개를 흔히 이제 묶어서 이렇게 표현해요. 권리 등기 통치기라 불러요. 그게 말 그대로 권리 등기에 4개는 다 걸친다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소유권의 변경 등기 있을 수 있죠. 또 이제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있을 수 있고 소유권의 말소, 또 소유권 말소 회복. 소유권 다 들어올 수 있죠. 또 봐요. 전세권의 변경, 전세권의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전세권의 말소, 전세권 말소 회복. 이렇게. 뭔가 하면 이 4개가 이제 권리 등기 전체에 다 걸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통치라 표현합니다. 이렇게. 미리 뽑아놨어요. 앞으로. 보시고 이제 칠판 한번 보세요. 여기서 첫 번째 이제 권리의 변경 등기 나왔죠. 그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수업하는 도중에 권리의 변경 등기 예를 든 게 꽤 있는데 뭐 기억나세요? 아니지. 권리 변경이라니까.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고 권리 변경. 그거 전세권 등기에서 전세금의 증감이 있더라. 그래서 뭔가 하면 이제 권리 내용이 변화했을 때 그게 이제 권리의 변경 등기예요. 말 그대로 이렇게. 보시고 이제 그러면 자 하나 저기 스프라 보세요. 지금 여기서 이제 권리 변경. 요거는 등기할 때 자 등기할 때요. 공동 신청, 단독 신청. 권리 등기니까 당연히 공동 신청해야 되겠죠. 이렇게. 또 그리고 혹시 기억나나? 자, 전세금을 이제 1억에서 1호선 증액을 딱 했어요. 그때 이제 전세권 변경 등기해야 돼. 그거는 주등기, 부기등기? 우리 수업 시간에 우리 부기등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언제나 부기는 아니야. 원칙은 부기입니다. 이렇게. 자, 책 보세요, 여기. 자, 245 보시면 이제 권리 등기, 권리에 관한 등기 사항 쭉 돼 있고요. 거기 양가로 이번에 이제 등기할 사항 나와 있죠. 갑굴구 양식이에요. 갑굴구 그리면 제일 앞에 뭐다? 제일 앞에 순위번호란. 345.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등기 목적, 그 다음에 접수, 그 다음에 등기원인과 연월일, 마지막에 권리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거기 등기할 사항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넘어가서 이제 346 이번에 이제 권리의 변경 등기라고 돼 있죠. 거기 의 줄구세요. 1번 권리 변경이란 이미 등기된 권리 내용의 일부가 후발적으로 변경된 것을 말한다. 중요한 말이 권리 내용의 일부, 내용이라는 말이 포인트예요. 권리 내용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예 한번 볼게요. 뭐 권리 전속 기간이나 전속 기간의 연장이나 단축, 전세권의 전세금, 또 저당권의 채권액, 채권 최고액 이런 게 이제 변화가 있는 거. 그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뭐다? 권리의 변경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자, 권리 변경 등기는 기억하세요. 권리 내용에 이제 변화가 있을 때 권리 내용 이렇게. 그다음 이제 절차. 등기할 때 이제 공동 단독. 권리 등기니까 당연히 공동 신청해야지. 2번에 1번이 있습니다. 공동 신청. 그다음에 보시고 3번. 자, 등기 실행에서 이제 1번에 부기 등기 원칙 체크하세요. 원칙은 부기 등기 원칙. 뭐 이제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그럼 3번에 이제 3번 가서 이제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자, 이 칠판 보시죠. 자, 요 말도 또 나왔어요. 등기 명의인. 자, 이렇게 해서 우리요. 갑 앞으로 등기했다. 그럼 갑이 뭐예요? 갑 앞으로 등기했으니까 갑이 등기 명의인이지. 그럼 등기부에 갑의 표시 뭐 적어요? 갑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그게 이제 등기 명의인 표시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입니다. 이렇게. 또 하나, 그럼 이제 여기서 자 등기명의 표시 바뀌었죠. 요거는 보세요. 갑구나 을구에 있지만 이것도 일종의 표시 등기예요. 얘는 등기할 때 공동 단독 표시니까 단독 신청이죠. 또 이건 등기할 때 주등기 부기등기 진짜 소유자가 이름 바꿨어, 주소 바뀌었어. 그럼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아니지. 요거는 항상 부기등기. 우리 했어 첫날 등기부 첫날 뭘 안 해 안 하긴 또 어디서 또 사기 치려고 또 지금. 자 이제 보세요. 자 의의 1번 보세요. 자 등기명인의 성명, 명칭, 주소, 사무소 소재지 등이 등기 후에 변경함으로써 이를 실체관계와 부합하게 고쳐서 바로잡는 등기를 말한다 라고 돼 있고, 그 다음 이제 쭉 가서 2번. 자 2번에 1번 단독 신청돼 있죠. 소유자 이름이나 주소 바꿨어요. 누구랑 가야 돼요? 당연히 혼자 가는 거지. 단독 신청이지. 그리고 그 다음 장 첨부정보 체크하시고, 자 첨부정보 1번 체크하세요. 신청정보에 표시를 변경하는 표시 변경을 주면은 시구면장 소면 정보 등을 첨부합니다. 근데 요 보세요. 소유자 이름 바꿨어요. 이름 바꾸면은 그때는 이름 바뀐 거 어디 나와요? 주민등본, 가족관계 등록부. 또 주소를 바꾸면 주민등록 등초본이 되겠지. 이렇게 이제 첨부서면 체크하고요. 그다음에 등기의 실행. 요거는 언제나 부기등기예요. 언제나 출근하세요. 항상 부기등기한다. 근데 이제 또 시험 보면 재밌죠. 항상 부기등기 딱 나오면 항상이라는 말 왠지 기분 나쁘죠. 요거는 항상 부기등기예요. 3번에 고 있어. 등기의 실행. 두 번째 줄 항상 부기등기로 한다. 그 다음 뭐 나머지 일단 그거 한번 볼까요? 4번에 직권에 의한 변경. 거기서 줄 준 거세요. 1번. 자 행정구역 또는 명칭의 변경. 자 행정구역 명칭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때도 이제 표시 바뀐 거죠. 유등기는 누가 한다? 당연히 직권을 해줘야지. 직권. 그 다음 이제 자 4번에 2번 줄 준 거세요. 자 등기한이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그 말이 포인트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그다음 이제 자 등기명인의 주소 변경으로 신청정보상의 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로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자 그럼 줄 보세요. 주소를 지명하는 정보에 등기 의무자의 등기록상 주소가 신청정보상의 주소로 변경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면, 그럼 줄 보세요. 직권으로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을 해야 한다. 여기 직권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입니다. 이렇게. 자 10번 한번 보세요. 요거는 이제 한번 이제 기억을 해놓으세요. 자 한번 들어보시면 갑이라는 사람이 원래 A시에 살았어요. 소유자예요. 근데 주소 A시로 등기돼 있겠죠. 근데 그 갑이요. 그 후에 자기 집을 전세를 놨어요. 전세를 놓고 B시로 이사 갔어.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전세 놓고 B시로 이사 가면 요 갑은 무슨 등기해야 돼요? 주소 바뀌었으니까 이때가 이제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해야죠. 자 근데 혹시 이 중에요. 등기명의인 표시 등기 이런 거 해보신 분, 또 한다고 들어보신 분, 이 거의 안 해. 거의 안 하고요. 그냥 보세요. 이제 비자서 살고 있죠. 근데 그 후에 갑이요. 을한테 건물을 팔았어. 소유권이죠. 그럼 이제 봐요. 을 앞으로 이제 소유권 등기하겠죠. 근데 뭔가 하면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할 때는 주민등록 등본이 두 통이 필요해요. 갑 거랑 을 거랑. 그러면 을이 지금 이제 보세요. 자기 명의로 소유권 등기 딱 하러 왔죠. 근데 갑의 등본 들어왔는데 보니까 갑의 주소가 B시로 쓰여 있죠. 등기한이 그때는 이렇게 해요. 을 앞으로 등기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갑의 주소를 미리 바꿔버려 그냥. 직권으로 갑의 주소를 B시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해 줍니다. 이게 이제 직권 등기라는 소리예요. 뭔가 하면 중요한 게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직권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만이에요. 무슨 등기할 때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 다른 등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거 하나 체크해 놓으세요. 제가 강의를 이렇게 한 등기법을 강의하면서 등기명의 표시 해보신 분을 딱 한 분 봤어요. 그분은 스스로 했어. 이제 물어봤더니 개명했어. 이름을. 얼마나 이름이 기분 나쁘면 개명을 했겠어요. 가서 바로 했대 저거. 그런 경우 가능한데 별로 잘 안 해요. 또는 그런 것도 있어요. 줄 하는 거 보면 이제 저당권 등기할 때 담보 제공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죠, 해야죠. 그거는 뭔가 하면 이제 보세요. 이제 내가 이제 흔히 이제 뭔가 하면 뭐랄까요? 주소를 이제 주로 이제 왜 그런 거 있죠. 전세를 끼고 나서 담보를 이렇게 아파트 사는 경우 있죠. 그때 이제 만약에 전세권자가 있으면 담보 잘 안 되잖아요. 그때 내가 주제 한 경우 많습니다. 이렇게. 그렇지만 실제는 잘 안 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명칭만 잘 파악해 놓으세요. 그다음 이제 옆에 4번에 말소 등기 있죠. 말소 등기는 중요해요. 자, 그래서 보시고 요거 한번 이제 적어 볼게요. 일단 요 두 가지는 용어 정의 정확히 보세요. 권리 변경이랑 등기 효정 명칭만 보시고 이제 나머지는 보시면 말소 등기는 이제 자주 시험에 등장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자, 의. 자, 이렇게요. 말소 등기 파트는 의를 흔히 이렇게 적어요. 여기는 이제 등기원인이 전부 소멸하는 경우에. 그러면 등기원인이 전부가 소멸하면 그 등기는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제 말소 등기하죠. 그게 의예요. 근데 이걸 또 한번 잘라볼게요. 의를 잘라서 요건 첫 번째 이제 등기원인이 전부가 소멸했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요 소멸의 원인은 불문입니다. 소멸의 원인은 불문한다. 또 하나 여기도 이제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말소 등기 요건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그 책이랑 똑같죠? 자, 보시고 이제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자, 등기원인이 전부 소멸을 그랬죠. 그럼 우리 흔히 말하던 등기원인이 뭐예요? 그렇지. 매매나 계약이죠. 그래서 뭔가 하면 이제 매매나 계약이 전부 소멸했어요. 이렇게 했죠. 계약이 무효, 취소, 해지됐을 때 또는 전세권 등기에서 계약 기간 만료했을 때 또는 저당권 등기에서 변제했을 때 그때가 이제 등기원인이 전부 소멸을 그랬죠. 전부 소멸. 전부입니다. 두 번째는 소멸의 원인은 불문이에요. 불문이면 지금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그랬죠. 그건 원시적 사유예요. 또 전세권 등기에서 기간 만료했다. 저당권에서 변제했다. 그건 후발적이지. 그래서 그 말이에요. 이 원인은 원시적, 후발적 별도 따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여기예요.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아라. 이렇게.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하세요. 자, 말소등기 이해관계인 나오잖아요. 그럼 쉽게 이렇게 이해하세요. 말소될 권리를 목적으로 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책 보시죠. 책에 줄을게요. 일단 349에서 요건 자, 두 개 읽어보세요. 그 다음 이제 350 가세요. 3번에 자, 이해관계 있는 3자의 승낙, 이해당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있을 것. 자, 1번 자, 등기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를 이해당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 조문이에요. 그 다음 이제 2번 보세요. 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용어 중요합니다. 등기 형식상으로 보아, 형식상 보아. 일반적으로 손해입을 염려가 있는지 여부에서 판단하고 손해입을 염려에 따라서 그럼 이제 실체상 당해 권리가 손해를 입은지는 묻지 아니한다. 옆에 가로치고 이렇게 이제 적어놓으세요. 가로치고요. 말소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 말소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 그 자가 이제 이해관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기 제일 편해요. 자, 칠판 보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해관계 승낙 나왔잖아요. 이렇게 하세요. 자, 그러면 뭔가 하면 자, 갑이 을한테 1번 전세권 설정, 갑이 병한테 2번 저당권 설정. 그럼 이렇게 하세요. 말소등기의 관계는 지금 책에서 보시면 손해입을 염려가 있는 자 그랬죠. 그만 보세요. 이제 자, 을은 1번 전세권자고 병은 2번 저당권자죠. 갑과 을이 전세권을 말소한대요. 전세권 말소하면 이 병한테 무슨 피해 있어요? 없죠. 또는 갑과 병이 저당권 말소한대요. 저당권 말소하면 을한테 무슨 피해 있어요? 없죠. 그럼 특이한 경우는 이렇게 아래 위 등기들은 말소 등기할 때 이양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죠. 을이 지금 전세권자죠. 을이 A한테 딱 갔어요. 자, 돈 주고 줘로 이렇게 합니다. 그때 A가 딱 그래. 담보 가지고. 그랬더니 을이 마땅한 담보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하죠. 그러면 을은 전세권자고 A는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예요. 이제 보세요. 을은 전세권자고 A는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다. 근데 그 후에 시간 쭉 흘러서 기간 만료했어요. 기간 만료하면 보세요. 을은 갑한테 먼저 가야 돼? A한테 먼저 가야 돼? 그렇죠. 보세요. 전세권이고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이죠. 의뢰 등기 지워지면 A의 등기 어떻게 돼? 이거 직권 말소 돼버려요. 말소의 권리 목적하고 있으니까. 이때는 을이 A한테 먼저 온다 그랬어요. 이번에 말소 등기할 건데 승낙서나 적어줘 그래야죠. 그럼 이제 A 뭐라 그래? 돈 내놔 이렇게 되겠죠. 그럼 A가 이제 돈 받으면 뭘 줘? 승낙서를 을을 주죠. 그럼 을은요 자기의 등기필 정보랑 승낙서를 갑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전세금 주고 이사 갑니다. 그럼 이제 요 갑은 이제 등기소 가서 어떤 등기 말소 신청을 해요? 의뢰 등기, A의 등기. 당연히 의뢰 등기 지워야지. 갑이 해준 거는 이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의뢰 등기는 신청으로 지워져. 그러면 의뢰 등기가 지워지면 A의 등기는 요게 직권 말소야. 우리 기억나요? 그때 나와서 직권 말소할 때 이렇게 했어요. 말소될 권리를 목적으로 한 자. 그러면 의뢰 등기 지워지니까 A의 등기 따라 지워지죠. 그래서 얘가 말소 등기의 이해관계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자, 말소 등기 이해관계인 나오면 떠올리세요. 말소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 이렇게. 그게 이제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나 주셨고, 그다음 이제 신청. 자, 보시고 말소 등기 합니다. 자, 절차. 자, 그러면 말소 등기는 원칙이 공동 단독. 원칙은 공동입니다. 원칙이 공동이니까 단독도 있겠죠? 단독 나와야지. 단독 신청. 또요. 등기한이 직권 말소도 있을 수 있죠. 등기한의 직권 말소.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말소 등기가 제가 처음에 얘기했어요. 우리 시험에서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그랬죠. 근데 나오는 파트가 정해져 있어. 단독 말소인지 직권 말소인지 이게 포인트야. 이게. 한 번은 보고 가야 돼. 이제. 이렇게 하세요. 말소 등기는 원칙이 공동 단독. 원칙은 공동입니다. 예외가 이제 중요합니다. 자, 볼게요. 오늘 줄만 거 볼게요. 자, 350페이지. 등기 절차. 원칙은 뭐다? 공동 신청. 원칙. 그다음 이제 2번에 보시면 단독 신청 특례 있죠. 1번에 보시면 보존 등기 말소네.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공동 단독. 단독이죠. 그럼 보존 등기 말소도 단독이죠. 이렇게. 또 이제 판결에 의한 말소. 자, 판결받아 말소한다. 공동 단독? 단독입니다. 이렇게. 그럼 보시고 4번하고 옆에 가서 동그라미 4번과 5번 묶으실래요? 사망, 의무자의 소재 불명. 요거 기억나세요? 자, 우리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했어요. 갑과 을이 전세권 설정했다. 전세권 설정. 을이 이제 전세권자예요. 그럼 쭉 살다가 이제 계약 기간 만료하면 을은 갑한테 뭘 주고? 전세권 말소할 서류를 주고. 그러면 이제 갑을에게 전세금을 줘야죠. 돈 받고 이사 갔다. 그럼 이제 요 갑은 을이 준 서류 가지고 등기소 가서 의뢰 등기에 말소 신청을 하죠. 요거는 공동 단독. 공동 단독. 공동이에요. 왜? 그렇지. 서류를 줬고 들어갔으니까. 뭔가 하면 우리는 을의 서류가 오면 을은 온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소 등기는 원칙은 뭐다? 공동입니다. 자, 그런데 을이요. 상속인 없이 사망했어요. 또 을의 소재가 불명이야. 그러면 을이요.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소재 불명이라면 이때는 갑은 을의 서류를 가져갈 수가 없죠. 자, 그럼 보세요. 이제 문제. 을이 사망을 딱 하면 을이 사망한 거 국가가 알아요, 몰라요? 알지? 사람 죽으면 그냥 묻어? 뭐 해야 돼? 사망을 신고하잖아. 신고돼 있으니까 갑이 닦아서 혼자 말소하면은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소재 불명이에요. 자, 또 이제 과거에는 행방 불명 그랬죠? 이제는 이거를 소재 불명이라 불러. 근데 문제는 자, 을이 집에 안 들어와요. 국가가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이제 이렇게 하죠. 공시채고하고 그다음에 재권 판결 받아서 말소하는 거예요. 기억나요? 이거 지난주 수업 내용이야. 지난주 그때 나와서 단독 신청할 때. 이게 뭔가 하면 내가 할 말 있어요. 등기는 좋은 게 뭔가면요. 똑같은 말이 적어도 3번씩은 나와요. 3장 지납하면 나왔지? 여기 나왔지? 요게 나중에 전세금 가면 또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그 체크만 해놓으세요. 자, 4번에 사망. 그 세 번째 줄. 등기 권리자는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해당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5번에 의무자의 소재 불명. 거기 공시채고 체크 신청하고 공시채고 줄 긋고 그 다음 줄 재권 판결. 자, 재권 판결은 무슨 뜻이라고요?
권리를 제거하는 판결. 이렇게 했어요. 의뢰 소재가 불명이므로 의뢰 등기를 말소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판결 받았으니까 단독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거 맨날 하는 말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맨날 하는 말 있어요. 우리 흔히 쓰는 말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 그러죠. 이게요. 1년 내내 들을 거야 이제 앞으로. 1년 내내. 그럼 지가 지겨워서 이제 외워져 안 외워져요. 작전이 그거야. 그러니까 억지로 외우지 말란 소리예요. 이렇게. 그 다음 이제 또 보세요. 직권말소 또 나왔네. 직권말소. 자, 29조 1호 위반은 뭐? 관할 위반. 2호 위반은? 그렇지. 그럼 이제 29조 1호 2호를 등기부에 등기하면 그 등기 효력은? 절대 무효. 절대 무효니까 발견되면 직권말소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제 그 1번 이제 지겨서 이제 외울만 하죠? 2번 또 나왔네. 2번 말소될 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의 등기. 요거죠. 을은 전세권이고 A는 전세권에 대한 저작권자. 말소될 권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을의 등기 지워지면 A의 등기는 직권말소. 그것도 중요한 표현이에요. 말소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다. 이렇게. 그럼 3번은 일단 오늘은 넘어가시고 4번. 4번도 또 나왔어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했을 때. 그러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하면 이제 양립 불가능한 중간 처분은 직권말소죠. 그렇죠. 4번도 이제 기억나죠? 그렇게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이제 5번, 6번은 다음 주. 그럼 이제 뭐 일단은 그렇게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다시요. 말소등기 파트는 우리 시험 단골 문제인데 여기에요. 단독말소와 직권말소 양자 비교.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 이제 이렇게 하세요. 이런 등기를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꾸 암기치하지 마세요. 그래서 넘어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소 회복 나와야죠. 자, 말소 회복은 막 비중이 높지는 않아요. 용어 정의만. 말소 회복 등기. 첫 번째 이제 의. 자, 말소 회복도 있죠. 오랜만에 나왔죠? 자, 이렇게 해서 말소 회복.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 말소했을 때. 그럼 등기가 이제 부적법 말소가 되면 부적법 말소된 등기는 효력이 존속 소멸. 존속한다지. 그러니까 살려야지. 이렇게. 의예요. 다시 한번 적어놓을게요. 첫 번째 요건. 첫 번째가 이제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다음에 이제 포인트 부적법 말소. 요 말이 포인트예요. 부적법 말소. 두 번째 이제 그러면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되면 부적법 말소된 등기는 효력이 존속 소멸. 존속한다죠. 그러니까 두 번째가 이제 말소된 등기를 회복을 해야죠. 회복한다. 근데 여기 또 나와. 여기도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아라.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요건. 자, 책 보세요. 일단 의는 읽어보시고요. 자, 354. 첫 번째 등기의 전무떨부가 부적법 말소. 보시고 여기서 이제 동그라미 2번 지문 좀 체크하실래요?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 당사자가 말소 원인이 없는데도 자, 체크하세요. 자발적 말소 등기를 한 경우. 자발적 말소 등기. 자발적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한 때에는 적법한 원인에 의한 말소 등기이기 때문에 회복 등기 생길 수가 없다. 이거 특이한 지문이에요. 경우가 당사자가 자발적 말소한 등기는 절대 회복 안 시켜줍니다. 등기소가 귀찮아진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한 가지. 두 번째 이제 말소된 등기를 회복한다 돼 있고, 자, 또 하나 또 떠올라야죠. 지금 회복 등기는 여기 보시면 말소된 등기를 회복했죠. 혹시 그 말 기억나세요? 그럼 우리나라 등기는 물건의 효력 발생 요건, 효력 존속 요건,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 그래서 등기가 이렇게 부적법하게 말소가 돼도 해당 등기는 존속한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회복시키자 이렇게. 또 하나 이제 3번에 자, 회복 등기로 인해서 제3자에게 불충의 손해가 없을 것. 1번 좀 하나만 체크할게요. 1번. 자, 말소된 등기 회복을 신청한 경우에 등기사 이관계 있는 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제3자 승낙서를 첨부하거나 또는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똑같아요. 승낙서 받아와라. 그럼 이제 2번도 한번 보실래요? 2번. 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3자라 함은 등기 기재 형식상 말소된 등기가 회복됨으로 해서 또 똑같아요. 손해 입을 우려가 있는 자, 또 손해 입을 염려가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체크해주세요. 자, 등기 형식상
말소행위 등기를 회복 때문에 해서 손해에 볼 염려가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나머지는 일단 넘어가시고 그럼 절차. 자, 그럼 이제 또 이제 보세요. 자,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는 원칙 공동 단독. 그렇죠. 이것도 이제 권리가 살아나죠. 권리 등기예요. 권리 등기가 뭐다? 당연히 공동 신청한다. 원칙이죠. 공동이고. 자, 또 이제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등기한이 직권말소했어요. 직권말소 시켰는데 나중 보니까 직권말소가 잘못됐더라. 그때 이제 회복은 어떻게 한다? 그렇지. 근데 이제 직권에 의한 말소 회복도 있어요. 그 체크하세요. 직권 말소 회복. 제목만. 직권 말소 회복이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가끔씩 지문으로 떠요. 이렇게. 하나 기억하세요. 등기한이 직권 말소한 등기는 회복도 어떻게 한다? 당연히 직권으로 한다. 이렇게. 그럼 세 번째 절차였고, 자, 네 번째 효력. 자, 보세요. 그럼요. 만약에 회복 등기 딱 했어요. 그러면 회복 등기라고 하면 회복 등기 순위 어떻게? 그건 이제 종전 등기 순위에 의한다. 옛날 등기 순위로. 근데 이제 혹시나 기억이 나나 안 나나? 회복 등기 했죠? 혹시 그 말 기억나세요? 전부 말소 회복 등기 할 때는 주등기, 부기등기. 1번 등기 누가 싹 다 지워버렸어. 그 되살리면은 몇 번으로 살아나요? 1번 살아나야지. 그래서 이렇게요. 전부 말소 회복은 주등기예요. 그 누가요? 저당권 등기에서 이자만 싹 지워버렸어요. 이자만. 그때는 이자만 되살리면 되겠죠. 그거는 일부 말소 회복이에요. 그건 이제 일부 말소 회복. 요거는 주등기, 부기등기. 근데 살아있어 주등기가. 그래서 그때는 부기등기입니다. 이렇게. 그거 떠올라야 돼. 그래서 전부 말소 회복은 주등기. 그럼 이제 일부 말소 회복은 부기등기. 우리 그 일일학습 시험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 책에 줄만 꺼놓을게요. 거기 356. 그 4번에 등기 실행 나와 있죠.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전부에 대한 말소 회복은 주등기고 일부에 대한 말소 회복은 부기등기입니다. 이렇게. 부기에 의하여 이렇게. 그래서 여기 하세요. 회복 등기 파트는 이제 요건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고기 하세요. 주등기 부기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 무조건 이제 그다음 이제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포인트가요. 권리 등기 통치 그래서요. 그래서 뭔가 네 가지. 첫 번째가 권리의 변경 경적. 두 번째 등기 명의 표시 변경 경적. 말소 등기, 말소 회복. 이 등기는 권리 등기 통치기예요. 그래서 권리 등기에 다 걸친다 그 말입니다. 미리 뽑아놨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또 하나 보시고. 그럼 권리 등기인데 이제 권리 등기에서 가장 기본이 뭐예요? 당연히 소유권 등기겠지. 이제 그거 봐야 돼요. 자, 하나 더 볼게요. 소유권 파트만 간단하게. 그럼 이제 두 번째가 소유권 등기인데, 자, 한번 또 잘라볼게요. 자, 소유권 파트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하죠. 이제 부동산을 원시 취득을 해서 등기부를 최초로 개설할 때 무슨 등기? 그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 보존 등기 하고 또 이제 보세요. 자, 보존 등기한 후에 그거 이제 부동산을 승계 취득했다. 그때는 무슨 등기? 그때 이제 소유권, 그렇지, 이전 등기겠죠. 그러면 이제 또 보세요. 그럼 이제 자, 이전 등기에서 가장 흔한 등기 원인은 뭐예요? 매매가 제일 많겠죠. 근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등기하죠. 그때는 법률이 다른 게 적용이 돼요. 그때는 법률이요. 부등법이 아니고 그게 들어와요. 부동산 등기 특별주식법, 부특법이 들어옵니다. 그거는 논의 안 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이전 파트에서 좀 원인이 특수한 게 쭉 나와요. 나오는 게 이제 뭐 상속, 유증, 수용, 그다음 이제 뭐 진정명의 회복, 그다음 이제 환매, 신탁, 이런 게 이제 우리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요. 이제 문제 내는 방법은 시험 보러 가시면 보존 등기 요거 한 해 하나씩 매년 나와요. 한 해 하나씩. 나오고 이전 파트 여기서 무슨 이제 상속, 유증, 수용, 진정 회복, 판매, 신탁 이 파트 보통 묶어서 보통 일반적으로 2개 내지 3개 나와요. 이게 뭔가 무슨 소유권 파트가 이제 가장 기본입니다. 이제 오늘 하나만 딱 볼게요. 소유권 보존만. 자, 보세요. 자, 이제 그러면 자, 이제 첫 번째 소유권 보존이다. 책은 좀 이따 보시고. 소유권 보존 등기 첫 번째 의. 그러면 자,
소유권 보존. 요거는 부동산의 원시취득, 승계취득. 원시취득이죠. 원시취득이고. 또 이제 보존등기 하면 등기부를 최초로 개설하겠죠. 뭐 그렇게 나오면 됐고요. 이고 두 번째가 이제 신청. 자, 소유권 보존은 등기할 때 공동 단독이다. 괜히 쓰면 팔 아파서 안 적어요 이제 그런 거 이제. 근데 이제 요거 보세요. 제가 이제 만약에요 한 개 부동산을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미등기 부동산을 이제 공동 소유할 때 요걸 잡아야 돼요. 이렇게. 이제 보세요. 그럼요. 지금 토지가요 A와 B의 공동 소유예요. 공유물이에요. 근데 이제 A, B가 이제 보존등기 해야죠. 그럼 방법이 세 가지. 자, 보세요. 자, 미등기 부동산을 A, B가 공동 소유했다. 첫 번째는 A, B가 A, B 명의로 소유권 보존 한 가지. 두 번째는 A가 와서 A, B 명의로 소유권 보존.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A가 자기 지분의 소유권 보존. 방법은 세 가지. 자, 잘라야죠. 첫 번째, AB가 AB 명의로 소유권 보존기 한다. 돼요, 안 돼요? 되죠. AB 소유니까 당연히 AB 명의로 하면 되겠죠. 받아줘요. 자, 두 번째, A가 AB 명의로 소유권 보존기 한다. A가 AB 명의로. OX. 어디서 이상이 찍고 있어? 자, 다시. A가 자기 지분에 대한 보존등기 한다. 보존등기를 2분의 1만 하겠대요. 여기 일물일권주의 위반이지. X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봐요. 자, 비교. 자, 첫 번째 이거는 이제 누구나 다 알아요. 그 문제 아니고 두 번째 요거 비교해야지. 이제. 보세요, 음료서. A가 AB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했죠. 자, 소유권 보존등기 요거는 공유물의 관리행위, 처분행위. 관리행위예요. 그러면 공유물 관리행위는 누가 해? 무엇이라고? 공유물 관리행위는 각자 할 수 있지. 그래서 되는 거야. 그래서. 근데 가더니 A가 자기 지분만 따로 등기하겠대. 자, 보존등기를 2분의 1만 할 수는 없지. X. 그럼 또 X 나왔네? 각하사유네요? 그치? 몇 호 위반? 그래, 2호 위반. 뭘 놀래기를. 자, 그래서 앞으로 제가 수업 시간에 각하사유입니다. 몇 호 위반 물어보잖아요. 다 2호 위반이야. 근데 다음 주 거 미리 알려주는 거야 지금. 다 2호 위반. 그래서 보시고 요게 이제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 하나 보시고 이제 10번 보세요. 이제 중요한 거.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보세요. 자, 이제 문제가 요거예요. 지금 소유권 보존은 등기부를 처음 만들죠. 그럼 뭔가 하면 보세요. 그러면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은 등기소 갈 때 자기가 소유자임을 증명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그럼 뭔가 하면 여기는 이제 이게요. 소유자임을 증명한 서류를 가져가야 돼. 세 번째 이제 여기예요. 네 번째가 소유자 증명서면이라고 불러요. 증명서면. 또 서류를 가져가면 보존등기할 자격이 있어요. 다른 말 그렇게 불러. 보존등기 신청 적격자라 불러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 지금 보세요. 그러면 소유자 증명서면인데, 자, 보세요. 첫 번째요. 지금 바다를 메꿔서 AB가 이제 토지 만들어놨죠. 그럼 이 토지는요. 대장 먼저 만들어요? 등기 먼저 만들어요? 대장 먼저. 그러면 소유권 증명하는 가장 좋은 서류는 뭐예요? 당연히 대장이겠지 뭐. 첫 번째 대장이야지.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요거 봐. 첫 번째는 자,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예요. 등록된 자 또는 상속인. 이렇게 포인트가 두 개예요. 첫 번째가 대장 나와야 돼. 대장. 또 하나가 여기예요. 최초의 소유자. 지금 책은 좀 이따 보세요. 최초의 소유자. 자, 그럼 또 한번 보세요. 자, 대장 기억나요? 토지대장? 우리 맨날 그렸지? 자, 봐요. 그럼요. 토지대장을 딱 그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이제 토지대장 딱 쓰고 이렇게 토지대장을 절반을 잘라서 왼쪽과 오른쪽은 다른 상이다. 왼쪽은 뭐예요? 그치. 토지의 표시. 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렇게 4개. 오른쪽은 소유자. 소유자의 뭐? 성명, 주소, 주민번호. 이렇게 2가지예요. 또 이제
말 나온 게 분위기 좋으니까. 자, 토지대장 왼쪽 꼭대기 위에는 뭐야? 일련 번호? 접수번호? 또 난리 났다 또. 어허, 무슨 순위번호? 토지 고유번호. 고유번호 외워야지. 그 다행이야. 비밀번호 안 나온 게 어디야. 자, 또 보시고 이제. 자, 밑에는 뭐? 밑에는 뭐 여기? 뭐? 토지 이동 사유. 그 4개 나와야지. 자, 다시. 절반 잘라서 왼쪽은 뭐다? 토지의 표시. 뭐? 소재, 지번, 지모, 면적. 오른쪽은 소유자. 왼쪽 꼭대기 위에는 토지 고유번호. 밑에가 뭐다? 토지 이동 사유. 내 토지에 변하는 과정을 적어줘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적어준 거예요 이렇게. 자 보세요 이제. 그럼 대장을 딱 봤더니 대장에 최초 소유가 갑으로 딱 써 있어요. 갑 딱. 그럼 이제 누가 와서 등기해라? 갑이 해라 그 말이에요. 왜 갑이 해야 돼? 최초가 왜 해야 돼? 뭐라고? 말은 되네. 자 다시. 자 근데 보세요. 갑이 해야 돼요. 왠가면 갑이 해야 대장과 등기소 소유자가 일치할 거니까. 그래서 최초야 최초. 그럼 만약에 갑이 이제 최초 소유자예요. 자 근데 갑이요 등기하고 사망했어요. 그러면 갑의 상속인은 갑의 명의로 부존등기한다. 상속인 명의로 부존등기한다. 당연히 상속인 명의로 해야지. 우리나라 죽은 사람 명의로 등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들었어. 상속인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 자 보세요. 대장을 딱 봤더니 최초 소유자가 갑이에요. 갑. 그리고 갑으로부터 을 앞으로 소유권이 이렇게 이전돼 있어. 대장상.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을이 와가지고 자기 명의로 소유권 부존등기 신청을 딱 하면 그 신청은 받아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아주자고? 알았어. 그러면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 해주라고요? 그럼 뭐예요? 대장과 등기에서 최초 소유자가 일치 불일치? 불일치하잖아.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최초가 와라 그 말이야. 최초가. 그럼 을 얘는 등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 앞으로 등기하고 갑 앞으로 부존등기하고 을 앞으로 이전 등기해라 그 말이야. 그렇게 해야 대장과 등기 소유자가 일치할 거니까 이렇게. 요 말이 포인트예요. 대장의 최초.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 최초 소유자 또는 누구? 상속인까지 이렇게. 하나. 보시고 이제 또 하나 예외 있어요. 자 보세요. 이런 거 어때요? 대장을 딱 봤더니 대장이에요. 최초 소유자가 국가로 써 있어요. 국가로. 근데 국가로부터 A가 토지를 매수했대요. 대장을 딱 보니까. 대장에 최초 소유자는 국가로 써 있고 국가로부터 A가 매수했더라. 그럼 이때는 이제 보세요. 이때 A는 국가 명의로 부존등기하고 A 앞으로 소유권 이전한다? 아니면 그냥 A 명의로 소유권 부존등기한다? 그렇죠. A 명의로 부존등기해요. 이게 예외 조항이에요. 그래서 뭔가 하면 원칙은 최초입니다. 원칙은 예외가 여기 이제 국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았을 때 그때 예외 조항입니다. 이렇게 하나. 그 책을 다시 체크할게요. 첫 번째 대장이고요. 두 번째 이제 요거 나와요.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자, 제가 이렇게 했어요. 등기법 공부하실 때 판결 나오잖아요. 무조건 잘 봐야 돼. 요건 또 2개를 봐야 돼. 자, 보세요. 판결인데 일단 판결 종류를 하나 봐야 되고 두 번째 판결에 이제 상대방이 나와야 돼. 자, 이제 고개를 들고 판결 많이 나왔죠, 우리 수업 시간에. 오늘이 크게 3번째예요. 자, 보세요. 민법 187조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시득 한다. 187조 나온 판결은 무슨 판결? 그게 형성 판결이었지. 그때 한번 나왔어요. 형성 판결. 또 그리고 지난주에 판결 받으면 단독 신청할 수 있죠. 그럼 이제 단독 신청 거기 나온 판결은 이행 판결. 그럼 이제 제일 처음에 형성 판결 나왔죠. 187조. 단독에 이행 판결 나왔지. 오늘 나왔어요. 이제 소유권 보존. 그러면 이 판결 종류. 이 판결은 판결 종류가 뭘까요? 자, 제일 처음에 형성 판결 나왔고 이행 판결 나왔고 그치. 요거는 원칙은 확인이에요. 원칙은 확인 판결이고요. 확인 판결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형성이나 이행은요. 이렇게요. 판결 이유 중에
소유자임이 나타나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이게 현재 등기 예규 원문입니다. 말씀드린 이유가 뭔가 하면 시험 보라면 가끔 그렇게 떠요. 소유권 보존. 이 판결은 판결 종류는 불문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 있는 조항이에요. 현재 법에 이렇게 써 있어요. 원칙은 확인 판결이고 그다음 이제 형성이나 이행은 판결 이후에 소유자임이 나타나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규 원문입니다. 좀 이따 볼게요. 상대방. 또 보세요. 상대방인데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죠. 대장이나 등기부에 명의인이 존재할 수 있고요. 또 명의인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이 토지를 지금 제가 메꿨어요. 이제 이번에. 제가 이제 딱 만들어 놨어요. 바다로 딱 메꿔 놨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나 몰래 가가지고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해놨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럼 나는요, 이제 보세요. 나는 이제 누구 상대로 판결을 받아야 돼요? 당연히 갑상대로 해야 되겠죠. 보세요. 그럼 뭔가 하면 대장이 있는데 내가 가서 그냥 본인이 신청을 하면 등기관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그러면 대장이나 등기부에 명의인 존재할 때 이때는 누구 상대로 판결받아라? 당연히 명의인 상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상대로 해서 판결받아서 대장을 없애고 내 명의로 대장 만들고 그 다음에 대장 가지고 분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르세요. 대장이나 등기부에 명의인 존재할 때는 누구 상대로? 명의인 상대로 하고 명의인이 불분명해. 자, 또 보세요. 그럼 이제 이게 해당 부동산이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죠. 해당 부동산이 토지라면 토지라면 이제는 누구 상대로 판결받아라. 자, 우리나라 무주의 토지는 누구 거? 국가 거. 그러니까 누구 상대로? 국가 상대로 해야지. 근데 부동산이 건물이래요. 자, 건물이라면 누구 상대로? 무슨 이유가 있어요? 건물도 국가 상대로 판결받으면 국가가 못 견뎌 판결받느라고. 그래서 이제 토지는 국가 상대로 했으니까 건물은 어떻게 해라? 시군구 상대로 해라 그 말입니다. 오지 마라 나한테 귀찮으니까 이제. 그래서 여기는 시군구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판결이. 특히 중요한 포인트. 좀 이따 다시 볼게요. 판결이고. 그럼 세 번째 이제 수용이 있습니다. 수용. 자, 이거 어때요? 갑소유의 미등기 토지를 국가가 수용했어요. 갑소유의 미등기 토지를 국가가 수용했다. 그럼 국가는 갑의 명의로 보존등기하고 국가 앞으로 소유권 이전한다? 아니면 그냥 국가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다. 그렇죠. 국가 명의로 소유권 보존입니다. 여기 이제 미등기 부동산일 때. 이렇게.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요. 시장, 군수, 구청장. 확인 정보라 불러요. 자, 짚어보세요. 이제 중요합니다. 이거. 현재 이렇게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소유자 지문서면은 4개 나왔죠. 대장, 판결, 그다음에 수용, 그다음에 확인 정보 나와요. 이렇게 4가지예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현재 여기서 요 대장이나 판결이나 수용 여기는 토지도 되고 건물도 되고 둘 다 돼요. 그래서 확인 정보이고 요거는 이제 건물만 해당해요. 토지는 관련이 아예 없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시장 군수주장 확인 정보에 의해서 토지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X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건물만.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여기서 이제 소유자 증언서면 여기가 이제 우리 시험에 매년 뜨는 사항입니다. 4개. 대장, 판결, 수용, 서면, 확인 정보. 특히 여기 판결 파트. 이제 답들 지문. 자, 책 보세요. 제가 줄 긋고 마칠게요. 일단 357 꼭대기 보세요. 대상에서 일단 두 번째 줄 부동산의 특정 일부 공유자 중 1인이 자기 공유지분만에 대해서 보존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신청하면 이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29조 2호 2반 이렇게. 거기 이제 보시고 단독 신청 나와 있죠.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 그다음 2번에 보시면 자, 보존등기 신청 적격자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 별표. 2번이 별표예요. 이제 첫 번째 이 밑에 보세요. 양갈 1번 자, 줄 그세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에 그다음 이제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상속인이나 그 밖에 포괄승계인 이렇게 써요. 상속인 나오면 누구도 또 올라야 돼요?
포괄승계 떠올라야 돼. 같이 나온 말이에요. 이렇게. 대장의 최초. 자, 그 다음 장. 자, 동그라미 1번 이제 줄 그세요. 자, 대장 등본에 의하여 소유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자, 대장의 최초의 소유로 등록된 자. 대장의 최초. 그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또 이제 그 다음 주가 문제 상속인이나 포괄승계인 돼 있습니다. 또 이제 2번 보세요. 자, 소유자로 등록된 것을 증명하는 자를 하면, 자, 또 줄 그세요.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를 의미하고, 그 다음 줄 보세요. 대장 등본에 의하여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소유 명의 및 상속인은 직접 자기 명의로 부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최초 소유자 명의로 부전등기한 다음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 이거죠. 대장을 딱 보니까 소유권이 갑에서 을 앞으로 이전돼 있더라. 이 말이죠. 이때는 을이 와서 자기 명의로 부전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을은 어떻게 해라? 갑의 명의로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자주 등기한 지문이에요.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4번. 자, 예외적으로 자 체크하세요. 미등기 토지에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경우 직접 자기 명의로 부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요거죠. 대장을 딱 보니까 대장에 최초 소유자가 국가로 쓰여 있고 국가로부터 A가 매수했더라. A는 어떻게 한다? A 이제 자기 명의로 소유권 부전등기라. 굳이 국가 명의 등기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그 뜻입니다. 그 예외 조항입니다. 예외 조항. 그 다음 이제 양가로 이번 판결 별표. 일단 판결 종류. 자, 판결 종류에서 거기 책가의 두 번째 줄. 자, 그러나 그 판결은 확인 판결에 한하는 것은 아니며, 그 다음 형성 판결이나 이행 판결이라도 이유 중에서 신청인 소임을 확정한 내용의 것이면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이제 예규 원문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 판결 요거는 원칙은 무슨 판결이고 원칙은 확인 판결이고, 그 중요한 게요. 형성이나 이행은 그 다음 보시면 판결 이후에 소유자임이 나타나 있으면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뭔가 하면 형성이나 이행은 다 되는 게 아니고 형성 이행은 판결 이후에 소유자임이 나타나 있으면 그게 이제 중요한 말입니다.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 이제 상대방을 다 보세요. 상대방. 그 줄거요. 판결 상대방은 대장상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자이나 등록된 자. 그 다음 대장상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비어있거나 소유자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자, 토지는 누구? 국가를 상대방으로. 그 다음 건물은 누구? 그 이제 시장, 군수장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걸 자르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중요한 지문입니다. 다시 판결에서 이렇게 하세요. 대장이나 등기부에 명의인 존재할 때는 누구 상대로? 명의 상대로 하고, 대장이나 등기부에 이제 명의인이 불분명하면 토지는 국가, 건물은 시군구. 이렇게 자르세요. 이렇게. 그 예규는 나중에. 그럼 3번에 수용 체크하고요. 수용도 체크해주세요. 그 끝에 미등기 부동산인 경우에 이렇게 미등기 부동산일 때. 그럼 이제 4번도 중요해요. 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거긴 가로 속에 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건물 동그라미. 토지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여기가 이제 우리 시험에 매년 뜨는 사항이에요. 현재. 자, 다시 소유권 보존. 여기는 이제 여기에요. 소유자 증명서면. 자, 4개. 첫 번째가 대장. 대장, 판결, 수용 서면. 이렇게. 확인 정보 이렇게. 4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대장이나 판결 파트는 자꾸 보셔야 돼요. 이렇게. 주로 이제 정답 만드는 1번 지문입니다. 이렇게. 가장 이제 좋은 지문이고요. 나머지 좀 체크하겠습니다. 자. 3번. 자, 신청정보 기록사. 그 제일 끝에서 두 번째 줄. 등기 원인과 연료는 기록하지 않는다. 이 말 기억나요? 우리 이렇게 했어요. 갑구를 딱 그리면 이렇게 했죠. 제일 앞에가 순위번호 1번. 그 다음 이제 등기 목적은 소유권 보존. 접수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등기 원인은 X.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할 때는 등기 원인 연료는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어. 그 말입니다. 이렇게. 다 하죠. 그러면 자, 보존기 할 때 등기 원인 연료를 왜 기록 안 해요? 다 똑같아. 뭐 원시 취득 다 똑같은데 뭘로 적어? 그래서 이제 등기 원인과 연일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장.
자, 그 5번. 자, 큰 5번에 이제 등기의 실행. 또 나왔죠. 1번의 두 번째 줄. 갑구에는 등기 원인과 연료는 기록하지 않는다. 또 이제 보세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 했죠. 그럼 등기소가 소관청에다가 자, 이제 자, 소유자 갑이다. 알려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알려줘야죠. 뭐라 불렀어요? 그렇지.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치. 첫 번째. 제목만 이렇게. 두 번째. 자, 가압으로 등기했습니다. 그럼 세무서는 소유자 갑인 거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세무서 알려주자. 뭐다? 과세 자료 제공. 이렇게. 제목만 이렇게. 그다음 이제 하나 3번.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자, 우선 이제 1번 질문 체크하실래요? 1번과 2번을 묶어 놓으세요. 어디 체크하기 361.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자, 1번 등기관이 그럼 이제 미등기 부동산 체크하고요. 미등기 부동산 그 옆에 법원의 촉탁에 따라 체크하고요. 그럼 이제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 체크하고 이제 두 개 떠올라야 돼요. 일단 자, 법원 촉탁이 나와야 돼 무조건. 법원 촉탁. 또 하나가 이제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을 때. 그리고 이제 2번 지금 보세요. 2번도 미등기 건물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법원의 임차권 명령 등기 촉탁이 있을 때. 자, 그럼 이제 그냥 고개 드시고 요 그림 한 번만 그려볼게요. 요 그림 혹시 기억나세요?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자,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여기다 그릴까요? 자, 이렇게 했어요. 갑이랑 을이랑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 흔히 임차권은 흔히 등기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쭉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후에 기간 끝났어. 기간 끝나면 이렇게 하죠. 을이갑한테 이상하게 보증금 내놔 이렇게 합니다. 갑이 씩 웃어요. 난 못 믿냐? 이랬더니요. 그냥 이사 가래. 나중에 돈 생기면 준대. 자, 을 이사 가면 어떻게 돼? 보증금 이제 못 받죠. 보세요. 근데 이때 을을 위한 제도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주택임차권 명령 등기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럼 을 얘는 주택임차권 명령 등기 신청 어디다가 해? 그렇지. 을이 이제 법원에 가야지. 이제 법원에 가서 자, 보세요. 자, 주택임차권 명령 등기를 신청을 딱 합니다. 그럼 법원은 이제 따져봐야 돼요. 세 가지. 첫 번째, 을이 임차인이냐 아니냐. 두 번째, 계약 기한이 만료가 된지 안 된지. 세 번째, 보증금 반환 있냐 없냐. 이상 없어요. 이상 없으면 이렇게 해요. 이제 법원에서 이제 갑의 건물에 을을 위한 임차권을 신청합니다. 등기소다가. 그럼 보세요. 자, 법원이 하니까 뭐예요? 법원이 하니까 신청, 촉탁, 직권, 명령 뭐. 그렇지, 촉탁이지, 촉탁. 그래서 법원이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면 그래서 주택임차권 명령 등기 이거는 법원 촉탁으로 이뤘어요. 촉탁 들어왔어요. 그럼 등기관이 이제 등기해야죠. 근데 보세요. 등기하려고 딱 봤더니 갑의 건물이 미등기예요. 미등기 상태라면 보세요. 원칙은 등기관이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제 보세요. 미등기니까 등기관이 등기 못하겠다. 법원으로 돌려보내버리면 더 이상 이 을은 보호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문제는 등기관은 법원의 촉탁은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관은 돌려보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말고 을 앞으로 등기하려고 무슨 등기하라? 그렇지. 갑의 건물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직권으로 해버려라 그 말입니다. 직권 등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을을 위한 임차권 등기를 해줘야 을이 이제 보호가 되겠죠. 근데 뭔가 하면 지금 보세요. 포인트가 있어요. 이 등기관은 법원의 촉탁은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있다예요. 믿을 수 있으니까 이제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해줘라 그 말입니다. 근데 보면 1번과 똑같은 지문이에요. 1번은 뭔가 하면요. 1번도 보세요. 법원 촉탁이죠. 그리고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예요. 2번도 법원 촉탁이죠. 임차권 명령 등기지. 공통점은 뭐다? 둘 다 누가 했다? 법원이 했어요. 그래서 직권에 의한 소유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세요.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거기서는 1번과 2번 두 개만 딱 체크하세요. 그 다른 집은 아예 부실령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 이제 외웁니다.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두 개는 누가 신청했을 때? 법원이 촉탁했을 때. 그때 이제 직권으로 분기하고 그 후에 이제 을을 이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요것도 명칭이 가세요. 주택임차권 명령 등기. 혹시 미법 시간에 공부했나요? 자, 공부했으니까 한번.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주택임차권 명령 등기고 요거는
계약 기간 만료 전, 만료 후. 만료된 후에만 할 수 있어요. 만료 전에는 안 돼. 계약이 끝나고 그 이제 보증반이 없을 때 그때 이제 법원에 신청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363부터 해가지고 이제 나머지 쭉 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현재 여보세요. 뒤에 또 많이 남았다고 또 걱정이야 또? 걱정 안 해도 돼. 자, 보인가면 그래서 이번 달에는요. 각종 권리 파트에서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요 파트들 안 봅니다. 왜냐면요. 어차피 민법 내용들이 다 그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따라서 들어가지고 자, 지상권은 뭐고 지역권은 뭐고 하면 안 돼. 큰일 나.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번 달은 뺄 거예요. 뺄 거고 대신에 이제 그 외 나머지 파트가 되게 중요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특히 민법 관련되는 각종 권리 파트는 이제 민법 시간 열심히 공부하세요.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책 외출 많이 걷죠? 책에 죽은 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편하게 눈으로 슉 보라고. 슉 보라 했지 제가 외우러 안 그랬어요. 네, 확인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